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는 앨리스입니다. 저는 주로 아시아 쪽 국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 승무원을 꿈꾼 건 어릴 때인데요.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이 일에 상당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되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행을 경험하도록 서비스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면접을 통과하고 승무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배정부터 영국 내 국내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재미는 없었어요. 많은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영국의 서비스를 느끼게 해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래도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책임지는 건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했죠.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으로 저는 항상 1등 승무원이었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움직였기에 국내선 2년 차에 드디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제노선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진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떨렸어요. 그렇게 해외 비행을 배정받았는데 생각보다 먼 지역이라 당황했어요. 아시아 지역이었죠? 비행시간만 무려 10시간이 넘는 지역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길어야 2~3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저보다 먼저 아시아 지역을 비행했던 선배 승무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인들을 선호했어요. 처음 배정받은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제가 볼 땐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둘 다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은 살구빛이었거든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가난하지만 제가 비행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불편함 없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일본인, 한국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만 아시아 지역의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선배들은 귀신같이 한국인들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은 한국인들이 특별하다고 말했죠. 이상했어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언급되는 게 조금 의아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당연히 일본이 좀 더 특별할 줄 알았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도 일본과 가까운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역시 일본을 따라하기 위해 상당히 열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선호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름이나 여권을 보고 그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었죠. 이를테면 한국인들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선배들은 한국인이라는 걸 빠르게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탑승할 때 여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 내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한국인이 앉은 자리로 서비스 가겠다며 저에게 배정 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전 상관없었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궁금한 건 있었습니다. 대체 선배들은 어떻게 한국인들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힘든 비행이 끝나고 일본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물었어요. 대체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제 궁금증에 선배는 웃으며 말했죠. 배려가 있다고요? 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비행기 내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 승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승객들이 배려받으면 받았지 그들이 승무원에게 배려할 일은 크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자 선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선배는 한국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깔끔하다고 말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을 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플하고 편안했거든요. 그들은 승무원에게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무엇이든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알았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선배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요구 조건도 많고 말이 많은 편이니까요.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닌지 궁금할 정도였죠. 제 말을 듣고 있던 선배가 박장대소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일본인들이 알았다는 말만 하는 건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라고요.
전 이해 못하겠다는 듯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선배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말했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한다고요? 이 비행기 내내 조용히 앉아 갈 수밖에 없대요. ORID, FORILK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되니 대부분 일본인들은 영국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할 땐 불편해도 참고 가는 게 익숙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편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짧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영어로 대답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사소통하는데 해공, 다는 냉 불편함이 없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비행기를 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긴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꼭 비행할 때 한두 명은 있댔어요. 그래서 일본인과 문제가 생기면 마치 통역관처럼 한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탑승하게 되면 자신들이 서비스하겠다고 바꿔달랬어요. 어차피 전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니 일본 사람들을 서비스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제가 늘 국내선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첫 비행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저 역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을 비행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더 편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좋다고 말하는데 일본 사람과 바꿔줄 만큼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선배들은 웃으며 베테랑이 다 된 것 같다며 괜히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서 이틀 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동안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담당했는데 생각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도 별도의 비행 구간이 있었거든요. 아쉽다고 생각할 무렵 멀리서 보더라도 일본인과 구별되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탑승한 비행기에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하던 막연한 말들이 어떤 말인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빨랐어요. 빠르다는 게 잘 달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같았죠. 선배들이 말했던 한국인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도 알게 된 셈입니다. 줄을 설 때도 빨랐는데 좁은 비행기 안에 탑승할 때도 그랬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빠르게 뒷사람에게 양보하며 한쪽으로 비켜주었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비행기 좌석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인이 단체로 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혼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행동이 달랐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말투도 달랐죠. 정확히 어떤 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쉽고 단어 몇 가지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니었죠. 이상하게 일본인들은 드물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신 있게 영어로 요구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인들의 발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하는 승무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중재 역할을 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바꾸어준 한국인들에게 과자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재량에 달려있거든요.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고마움 또는 미안함을 담아 서비스를 하는 건 승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했죠. 아이들에게 전해줄 과자와 함께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걸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오랜 비행시간이 끝나고 내릴 때 저마다 내리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는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신호가 있고 나서야 서서히 짐을 내리고 또 누군가는 이미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서두르지만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동선에 방해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도 위에 짐칸에서 가방이 잘 꺼내지지 않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은 승무원들이 뛰어가 도와주는 게 일상이거든요. 승객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승무원 역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덕분에 큰 비행기 안에서 짐을 내리지 못하는 여러 승객 때문에 내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은 명예 승무원이라고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숙소에 선배들과 함께 잠잘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저도 베테랑 승무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왜 좋은지, 한국인 탑승객이 있다면 왜 그들 위주로 서비스하고 싶은지 저 역시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들이 쌓여 저는 아시아 지역 중 제1본이 아니라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인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함께 비행한 승객 중 단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함께 비행한 승객 중 단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승무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가방을 옮기는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특히 승무원의 입장에서 좋은 건 한국인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해 말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내가 불안정할 때 일일이 따라다니며 안전벨트를 매줘야 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니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필요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에게 질문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친근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모르게 긴장했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오랜 친구와 함께 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한국인들을 많이 접하고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있는 특유의 배려와 예의는 그들의 문화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 너무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사실은 저번 달에 한국인들이 뽑은 친절한 승무원으로 제가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비행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배워가며 승무원의 역할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지 모르지만 계속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행 시간도 즐겁고 한국에 머물며 관광하는 시간도 너무 신나거든요. 오랜 친구와 만나는 설레는 시간으로 느껴지니 일이 일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 역시 한국인들 덕분인 것 같아요.